그 퀵테스트에 대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퀵테스트 해설을 진행하고 이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도 드릴게요. 아마 현행은 그 용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우선은 미안한데 내가 문제를 깜빡 못 보가지고 해설지 두 분 중에 한 분만 잠깐만 좀 해줄 수 있나요? 둘이 같이 봐주시고 해설지 잠깐만. 자, 그러면 우리 그 1번부터 4번까지 대한 것 중에 우선은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몇 번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땐 3번하고 4번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음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A, 유리수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B의 값을 구하라. 제가 이 실수하고 유리수 얘기할 때 실수는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한 모든 숫자를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는 어찌 보면은 여기 있는 전부가 다 실수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실수의 개수는 모두예요. 근데 유리수의 개수를 빼라고 하네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실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뭐만 남아요? 무리수만 남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실수하고 유리수의 개수를 따로따로 세서 풀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실수에서 유리수를 빼라고 그러니까 무리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리수만 찾으면 됩니다. 자, 무리수는요,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면 모두 다 무리수라는 얘기예요. 그치?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파이 맞죠? 그 다음 0.14 얘는 유한소수잖아요. 다시 말해 유리수, 즉 분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1000분의 140 그걸 약분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예요. 그 다음에 루트 0.4땡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요 0.4땡 순환하는 소수인데 거기에 무리수가 되겠지. 요거 순환하는 소수를 우리 분수로 표현하는 거 많이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0.4땡은 순환하는 개수만큼 구를 써주고 위에 분자 4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 루트 9분의 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다 계산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주자. 그러면 루트 9분의 4는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을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치? 결국엔 3분의 2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3분의 2로 루트가 사라지는 분수꼴이 돼요. 그래서 아마 얘를 무리수로 착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루트 0.001 루트 0.0001 얘도 분수를 표현해주면 하나, 둘, 셋, 넷 10의 4승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10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안에 거듭 제곱꼴이 짝수라고 되어 있을 때 그거를 나누기 2를 하는 게 루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각각 2, 2에서 나누기 2를 해서 3분의 2로 3의 1승분의 2의 1승 이렇게 만들고 있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10의 4승분의 1을 나누기 2를 해서 10의 제곱분의 1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무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16도 지금 마이너스 4로 계산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1.6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6이 되면서 이 16은 마이너스 4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루트 10은 안 되죠. 그치? 쟤는 뭐 더 이상 제곱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없잖아요. 소인수분해 해봐도 2 곱하기 5로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분의 9. 16분의 9는 몇 나올까요? 이제 16분의 9는 혹시 몇 나올까? 그렇지. 4분의 3이 돼서 얘는 무리수가 되고요. 아니 유리수가 되고요. 3.2 요거 순환하는 소수네요. 순환하는 소수. 순환 마디가 몇이야? 소은아? 몇이 계속 소수점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순환 마디도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다. 따라서 무리수의 개수는 2고요. 자, 이런 식의 함정 문제를 엄청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더 문제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이제 제곱분표를 이용해서 얘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곱분표에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즉 2.291 한번 찾아볼게요. 2.291은요 쭉 보니까 여기 있네요. 5.25 루트 5.25를 계산하면은 2.291이에요. 그치? 그럼 요거는 몇일까요? 요거 태경이 한번 찾아볼래요? 2.236 루트 몇일까? 5. 그렇지. 그러니까 루트 5.25에서 루트 5를 나눈 다음에 요거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할 때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분모에도 얘가 똑같은 숫자가 하나 또 있는 거고 분자에도 얘가 똑같은 숫자가 하나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야? 루트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25 곱하기 루트 5.25. 지금 이걸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5가 됩니다. 분자는 5.25가 돼요. 그래서 5.25로 나누면 1.05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제곱표를 읽어봐 달라라는 겁니다. 제곱표를 이용하라는 얘기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제곱표에서 찾아서 그냥 그대로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곱표는 지금은 얘는 이제 조금 꼬우거긴 한데 이제 얘 값을 찾아라 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런 값을 줘서 요거를 루트 몇인지를 찾아라 라는 게 살짝 꼬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틀리셨던 3번하고 4번은 해설을 해드렸고요. 1번하고 2번 중에서 해석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태경님 혹시 다시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윤지나 소원이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테스트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현행은요, 윤기 선생님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책 숙제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북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개념북 책 숙제 혹시 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질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몇 번일까요? 몇 페이지 5번이에요? 23페이지에 5번.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AB를 우리가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여기에 있는 각각 P하고 Q에 대한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이 AB의 거리를 알며 이 AB의 거리만큼 더해주면 P, 빼주면 Q가 될 거예요. 그치? PQ가 반대네. 미안합니다. 빼주면 P, 더해주면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B의 거리를 묻는 거지. 즉 어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가 존재할 때 이 길이 L이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도 똑같이 L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L하고 L이 곱했을 때 넓이가 6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은 L의 길이는 우리가 L의 제곱이 6이라는 거니까 이때 L은 제곱근을 이용하여 루트 6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 길이를 이용하여 A 값을 기준으로 이제 이 AB만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B하고 AQ가 똑같다는 성질을 이용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B를 기준으로 반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AQ는 점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야. AB도 마찬가지고요. 그치? 그 말뜻은 AP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모두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길이 루트 6이랑 모두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Q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루트 6만큼 더한 게 Q가 될 거고요. P는 마이너스 3에서 루트 6만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음수 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루트 6을 해주면 됩니다. 5번 같은 문제를 이해합니다. 이게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되게 쉽네 이러고 그냥 후딱 넘어갔는데 얘가 한 번 꼬이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3번, 4번 정도 반복을 해야 이제 그때서야 슬슬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을 넘으면 되게 금방 지나가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얘네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제곱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이용하여 반원을 그린다. 즉 반원이든 원이든 어쨌든 원이라는 거의 특성이 뭡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반지름만큼 더해주거나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들어가는 이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심을 기준으로 원의 반지름만큼 더하거나 뺀다. 좋습니다. 질문 잘했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그리고 5번이 어렵다면 6번도 어려워질 텐데 6번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 그럼 6번 해도 되죠? 네. 그럼 미안합니다. 23페이지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모른다고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하지만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시험 때 했을 때 너 이거 안다며? 이렇게 했을 때 아 그거 그냥 대충 풀었어요. 이제 그땐 잡아먹을 거야. 알겠어? 그때 진짜 지 알고 될 거야. 자, 내가 말은 이렇게 집 보내겠지. 두점 PQ에 대한 것을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P만 해볼게. 소나 Q만 다시 지금 해봐요. 자, 지금 여기서 이 P에 대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 AB에 대한 길이만큼 A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 길이를 반지름이라 잡고 똑같이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리는 얘기는 쉽게 더 도형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부채꼴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원의 일부분을 그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면 여기 길이도 똑같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치? 그럼 우리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길이가 1이에요. 왜?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1이고 이제 여기서 AB하고 뭐야?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여기 길이도 1이라고 나와 있는 거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한 면의 길이가 1, 한 면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정확히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 2가 된다. 잘 모르겠다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때 C는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빗변이 R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R 제곱은 1 더하기 1인데 얘가 2인 거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위에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R은 루트 2다. 다시 말해서 여기 길이가 루트 2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P는 오히려 음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루트 2만큼 빼준다. 그러면 최좌표는 똑같은 원리로 루트 2만큼 더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한번 마음에 해보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개념책 질문도 있습니까? 없으면은 저기 유형북 넘어갈게요. 실전북 넘어갈게요. 실전북은 혹시 질문 몇 번인데? 없어요? 아, 개념북에? 미안합니다. 개념북에 질문 하나 또 있다고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개념북은 커버할게요. 카운터 무시할 것 같네. 25페이지고요. 25페이지에 7번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문제를 드려요. 좋은 틀립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P라는 점이 굴러서 다시 이 수직선에 도달하는 이 P'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느냐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얘가 공이 구르면, 그러니까 얘가 공이 이런 식으로 구르기 시작하면은 P라는 점은 지금 여기서 얘가 제가 만약에 여기 잉크를 한번 딱 묻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딱 P라는 점 자체에. 그럼 이 P라는 점 중간에 왔을 때, 한 요 정도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아마 대략 한 요 정도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P1이라고 볼게. 그러면 원래는 P라는 점이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점에서,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수직선에 닿는 점은 처음 시작할 때 대략 한 요쯤 될 거란 말이야. 그쵸? 다시 말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어떤가? 똑같겠지. 그치? 내가 공을 굴려요. 얘가 동그란 모양은 아니지만 공을 굴리다 보죠. 여기 점이
이렇게 불리기 시작하면은 얘 점은 이렇게 뒤쪽으로 가기 시작할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처음 시작점부터 뒤쪽으로 간 요 곡선의 길이만큼 원래 앞쪽에 있는 녀석이 이제 돌아가면서 밑에 닿기 시작할 거야. 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윤지 이해되니? 소은이는? 태경이 이해되니? 좋아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P가 결국에는 얘가 점점점 돌아다니면서 점점점 굴러가면서 P1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중간에 얘가 공이 굴러가면서 뭐 한 요쯤에 존재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여기 딱 닿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P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P가요, 공이 그냥 이 자리에서 구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도는 한 바퀴가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첫 번째 순간 P'이라는 거야. 요거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한 바퀴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거리가 결국엔 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네요. 그럼 얘는 2파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P'의 대응하는 숫자는 원래 여기가 1이었잖아. 1에서 저 공의 한 바퀴만큼만 더해주면 된다. 즉, 저 P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상해 보시면 제일 좋은데, 솔직히 제가 추천할게요. 이거 지금 제가 말로 해서 이해가 됐다고 하긴 했지만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제가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거를 암기로 풀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 제가 만약에 뽑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자, 얘가 이 P라는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점이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야. 두 바퀴 돌게 만든 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 이거 원주 2파이에서 곱하기 2 해가지고 4파이 더하기 이런 식으로 암기식으로 풀 거란 말이야. 실제로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엌에 그런 거 이렇게 밀 수 있는 거, 밀대 같은 거 있죠? 엄마한테 딱 한 번만 엄마 나 해볼 게 있어. 이거 한번 해봐요. 진짜 그러면은 지금 표정이 딱 어떠시길래 난 절대 안 해봐 이런 표정이었는데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진짜 이건 한 번 해보면 어마어마한 큰 힘을, 그 기억력 오래 갖고 왔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 해봤어요. 어릴 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 뭐 남학생들은 아직까지 뭐 그 미니카를 좋아하시는데 좀 있더라고. 미니카 자동차 바퀴를 빼가지고 한번 진짜 해보세요. 한쪽에다가 잉크를 칠하고 이런 식으로 굴려봤을 때 얘가 일단 돌아가는 그 궤적을 보십시오. 먼저 바퀴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 닿는 그 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이 점, 내가 페인트로 칠한 이 부분, 혹은 잉크로 색칠한 이 점이 한 바퀴가 돌아간다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충분해요. 한 바퀴가 돌아간다는 걸 진짜 관측한다면 20번 문제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 아주 잘 틀렸습니다. 멋있네요. 자, 그 다음 개념책도 있습니까? 책 보면서 해? 이것도 해드릴까요? 페이지에 5번은요. 5번은 직접 다시 해보세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25페이지 5번 직접 다시 해보시고요. 혹시 5번, 네. 5번은 다시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어요. 태겸이 있나요? 개념책이? 그러면 유형책으로 넘어갈게요. 유형책은, 아니, 워크북. 워크북은 혹시 몇 번일까요?
알았어? 야 질문 좀 해. 틀린 거 있는데 왜 질문 안 하고 있어? 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 윤이랑 소은이 워크북은 어땠습니까? 없어요? 워크북이 오히려 좀 더 쉽게 되지 않나요? 그치? 아마 워크북은 연습을 위해서 좀 더 쉽게 되는 거고 개념책 여기 11번 11번 이것도 필요하지. 제가 그럼 여러분들 미안한데 개념책에 페이지 11번 12번만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11번 12번이 비슷한 문제일 거야. 그래서 제가 11번 먼저 두 개 중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 제가 먼저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쉬운 문제를 직접 다시 한번 해주세요. 페이지로는 38페이지, 잠깐만 몇 페이지지? 25페이지? 24페이지. 24페이지에 12번을 제가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루트10의 정수분을 A, 소수분을 B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했던 얘기의 핵심은 한번 잘 기억하는 척 볼게요. 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나눌 때 태경아, 소수 부분이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뭘까요? 어이? 우와,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아니, 그냥 응. 그 뭐냐 빼는 거?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얻을 거 있나요? 소수 부분을 얻을 거 있나요? 정수? 소수? 정수? 오케이. 윤지는 뭐 어떻게 했어요? 응. 6이랑 7이랑 비교해서 다들 각자가 내는 거 그렇군요. 자, 그럼 이거 정석적인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어떤 무리수는요 뒤에 있는 소수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끊임없이 나온다. 반복은 되는 건 아니고, 그치? 순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숫자의 규칙과 배열이 규칙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무작위로 막 튀어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무리수는요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의 앞과 뒤의 끝부분을 다 쭉 다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는 정수와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누어서 씁니다. 근데 이때 지켜야 될 규칙은 뭐냐면 이 소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핵심은 뭐냐면 소수 부분은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수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원래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얘는 대략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냐면 여기에 서로 마이너스를 각각 곱해서 부동호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헷갈릴까봐. 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은 대략 마이너스 3. 얼마 되겠네. 그래서 얘처럼 만약에 얘가 3. 얼마잖아.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 생각하면 쉽지? 그치? 그냥 소수점 기준으로 앞으로만 똑 하고 떨어뜨리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3 더하기 0. 얼마인데 이거는 위에 있는 이 소수가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다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소점 앞부분만 정수, 소점 뒷부분은 소수 부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게 음수가 되는 순간 바뀌게 된다고. 왜? 마이너스 루트 10은 마이너스 3. 얼마예요?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수점 기준으로 그냥 앞에 정수, 뒤에 소수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분리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 얼마 이렇게 불려요. 만약에 이게 잘 체감이 안 된다면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21이라고 해봐. 그러면
요거를 소수점 기준으로 딱딱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5를 해야 이 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순간 요거에 위배되죠. 그래서 양수이든 음수이든 항상 통일된 규칙을 갖기 위해 소수 부분은 양수라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양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봤자 어차피 얘네 두 개 하면 0이잖아요. 그치? 얘는 어차피 똑같은 숫자는 왜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을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0.25가 되면서 얘가 0.785라는 숫자로 양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소수가 되면서 이 마이너스 1은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좋아요. 이해했죠? 좋아요. 그러면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만든다라는 게 솔직히 저도 왜 저거를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튼 그렇게요. 이제 이 계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0.785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루트 12 마이너스 3. 얼마를 라는 것만 대략적으로 한다면 얘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3. 얼마를 10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다행히도 이 숫자가 마이너스 3. 얼마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딱 따로 빼서 정수 부분은 6, 소수 부분은 10 마이너스 루트 10에서 6을 빼준다. 혹시 윤지가 한 게 얘가 6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거 얘기한 거니? 윤지도 잘했어.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어차피 이거를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10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다라는 거를 조금 응용해 보자면 이 값이 전체적으로 6하고 7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루트 10 지금 저게 나오는 마이너스 루트 10이든 혹은 나중에 문제에서 루트 23이든 이런 것들이 대략 몇 점 얼마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23보다 작으면서 제곱이 되는 숫자 생각해보면 돼요. 루트 23은 대략 얼마예요? 5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지. 왜냐면 5의 제곱이 25잖아. 4는요? 될 수 있죠. 4의 제곱이 16이잖아. 그래서 저거는 4. 얼마를 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찾기만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3. 얼마가 돼서 6, 7 사이에 두고 양변에 6을 다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수 부분이 여기. 그러면 소수 부분이 4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온 것이 여기서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해됐네? 여기까지 이해되네? 얘도 이해됐죠? 아까 이해됐다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돼요? 그러면은 10에서 3. 얼마를 빼면 6. 얼마가 된다는 것도 이해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앞이 정수, 뒤가 소수인 것도 이해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6. 얼마라는 얘기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치? 6보다 작을 수 있어요? 7보다 클 수 있어요? 그럼 6하고 7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6. 얼마라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양변에 6을 뺄 수도 있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 방법은 부등식을 이해하는구나. 여러분들 1차 부등식 언제 배우죠? 이미 배웠죠? 소수 부분을 어떻게 구한다는 이 소수 부분을요? 정수 부분까지 구하는 거 이해했어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10 마이너스 루트 10이 6. 얼마인 것까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빼줘야 되겠지.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양변에 6을 뺀다. 그러면 양변에 6을 빼면 여기는 4-루트 10이고 여기는 6을 빼주면 0. 얼마 되지. 그래서 6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 이게 이해 안 되셨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11번을 해보시면 되는데, 아, 12번 아직 다 끝났구나. 12번은 이제 마이너스 B, B에서 A를 빼는 거기 때문에, 즉 소수 부분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2 정답이 나와요. 정수가 6이고 소수 부분이 1인가요? 좋습니다. 그 외의 질문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2페이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 분모의 유기와 크게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곱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곱근을 통해서 무리수와 실수라는 그런 전체적인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쭉 배워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숫자들을 대소 비교하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유리수도 그렇고요. 혹은 그 기존에 초등학교 때 자연수나 정수 이런 거 배웠을 때에도 숫자 배우고 끝낸 게 아니라 사칙 현상을 항상 같이 공부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더하고 어떤 식으로 곱하고 나누고 빼는지 이런 것들 다 배웠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이 무리수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곱근에 먼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제곱근을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루트 A에다가 루트 B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에 대한 계산인 겁니다. 그리고 미리 선행하신 분들은 아마 그냥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렇게 루트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루트를 씌워서 곱한 숫자는 아예 먼저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를 씌운 숫자랑 똑같아요. 단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때 A하고 B는 0보다 커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치? 우리가 물론 고등학교 때는 들어가는 것까지 배우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배워요. 왜냐하면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에 나오게 되는 숫자가 제곱근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루트 x에다가 루트 x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오이? 뭐가 나와야 돼? x. 정확히는 절대값 x. 왜?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저기 마이너스 플러스 돼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서 일단은 루트 안이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꼭 표시해주세요. 거기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A하고 B가 0보다 크고 라고 되어 있죠? 꼭 표시해주세요. 32페이지에 맨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때 그리고 둘 다 음수일 때 그때마다 계산하는 곱셈에 대한 법칙이 조금씩 달라져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자면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때까지는 얘가 그대로 되고요. 둘 다 음수면요 그때는 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정말 왜 그러느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요 얘는 우리가 위에 거 따르면 루트 6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진짜야? 정말? 정말 진짜 그래? 정말 루트 2라는 숫자에 루트 3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6에다가 제곱을 씌운 거랑 똑같아? 라는 내용을 얘기해줄게. 이거를 알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를 한번 제곱해 볼게요. 얘를 제곱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되면 루트 2를 두 번 곱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루트 3은요?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2가 되지. 얘를 계산하면요? 3이 되지.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은 6이네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얘를 제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얘 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제곱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전체 루트를 씌운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져.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아니라 좌변에도 루트를 씌웠으면 우변에다가도 루트를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나는 곱셈 공식, 이 제곱근에 대한 곱셈에 대한 이 규칙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온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됐죠? 좋아요. 다음 시간에 PTS 볼 때 이거 내가 낼 때 틀리면 거짓말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내가 한 거 틀리면 이게 내가 피노키오 코 만든다. 알겠어? 여러분 아무래도 다 콧대 높아지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설명서 시켜줄게. 자, 아무튼 여기에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봅시다. m 루트 a에다가 m 루트 b를 곱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우리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m에다가 n을 먼저 곱하고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먼저 나중에 곱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왜냐면 곱셈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 그치? 곱셈의 교환법칙 배우면서 적어두세요. 곱셈의 교환법칙 32페이지 제곱근의 곱셈이 2번입니다. 곱셈의 교환법칙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얘는 mn은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거고 루트 2 곱할 루트 b는 앞에서 배운 저거를 이용하여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곱셈에서의 이제 그 근호가 있는 이런 곱셈의 규칙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도 식을 변형할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숫자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a제곱 b 이런 꼴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곱하기 5 루트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빼내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 지금 여기서 얘는 요거에 따르면 얘네들을 곱해서 루트 AB라고 쓸 수 있지만 루트 AB를 반대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한번 써보면 얘는 A제곱 곱하기 루트 B로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되죠? 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둘 중에 누가 큰지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루트 60하고 루트 130 누가 크게? 엥? 쉬운 문제예요. 누가 커요? 윤자 누가 크니? 그렇지. 루트 130보다 더 크지. 그런 이유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더 크니까. 그치? 그러면 얼마큼 큰지도 계산이 가능해요? 이 상황에서?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이걸 이용해 바꿔보면은 얘는 요거예요. 근데 4가 몇의 제곱이야? 그치. 2의 제곱이지. 그래서 2 루트 10. 자, 루트 135는 이거예요. 그치? 9 곱하기 15, 9 곱하기 15예요. 그러면 얘는 9는 몇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자, 똑같은 숫자인데 이렇게 바꾸는 순간 둘 사이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얘는 루트 15를 2번 넣은 거고요. 얘는 루트 15를 3번 넣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 얼마큼 차이나요? 루트 15만큼 차이 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통해서 바꾸게 되면은 그 두 수에 대한 단순한 크기 비율뿐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실제로 얼마큼 큰데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보다 키가 크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잖아요. 그치? 내가 여러분보다 키 크잖아. 이 자식들아, 어? 내가 여러분들보다 키가 크잖아 지금? 근데 그냥 단순히 나는 여러분보다 키가 커 라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키보다 대략 한 30cm 정도 커 라고 이야기해요. 둘 중에 뭐가 더 객관적이고 뭐가 더 확실합니까? 숫자가 좀 더 확실하죠. 그치? 그래서 단순히 숫자에서는 대소 비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말 얼마큼 차이 나느냐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내용들을 갖고 33페이지에 1번을 한번 계산을 부탁드릴 거예요. 먼저 1번의 1번 루트 2 곱하기 루트 7 요거는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몇이죠? 루트 소나 몇이 나오니? 그렇지 14.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도 몇이 나올지 2, 3, 4번 한번 쭉 계산해 보십시오. 자, 2번 태경 얼마 나왔어?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윤지 얼마 나왔어? 그렇지. 4번은 이거 소원이가 마지막 마무리해 주실래요? 몇 나왔습니까? 그렇지. 6, 6, 3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3페이지 2번을 해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곱근이 포함되어 있는 답변을 쓸 때 꼭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곱근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쓸 때는요 항상 안에 제곱되어 있는 숫자가 곱해져 들어갈 때 그거를 루트 바깥으로 꺼내주는 걸 해야 돼요. 알겠죠? 자, 33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그 1번 보시면 루트 20 요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루트 20은요 얘 소인수 분해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그치? 이 중에서 제 지수가 1이 아닌 녀석들은 항상 루트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지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5는 지수가 1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더 이상 못 꺼내요. 2는 지수가 2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꺼내서 2루트 5라고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루트 27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27을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세제곱이에요. 요거 좀 애매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3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3의 제곱에다가 3을 또 곱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3의 제곱만큼은 바깥으로 꺼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수가 홀수라고 해가지고 루트 바깥으로 못 꺼내는 거 아니에요. 짝수인 녀석들까지만 따로 빼서 루트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48과 마이너스 루트 200 요 두 개 한번 해보십시오. 루트 48 윤지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고민됩니까? 혹시 소인수 분해 해봤습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3은 루트 바깥으로 못 나오지. 그럼 2의 내제곱이 어떻게 나오냐 생각하면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냐면요. 그냥 지수가 짝수일 때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루트 바깥으로 꺼낼 때. 그럼 2의 내제곱에서 지수 4죠. 4를 나누기 2를 쓰이지. 제곱. 그래서 2의 제곱 루트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계산이면 4 루트 4 이렇게 되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4번은 소은이 말고 소은이 아까 두 번이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00 몇 나왔습니까? 저요? 아 마이너스 어떤 거? 마이너스 루트 2 2번에 4번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조금 아쉽습니다. 자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제가 요청한 주문을 되게 멋지게 잘 실천하다가 발생한 실수예요. 얘가 이렇게 되지. 2의 세제곱이 5의 제곱이지. 네. 그치.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빼낸 거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2의 세제곱은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2의 제곱도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루트 2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정석적인 방법은 알겠죠? 정석적인 방법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소유수분에 하나하나 해서 각각이 이런 식으로 짝수인 거는 바로 나누기 2에서 빼내고 홀수인 거는 그 중에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바깥으로 빼낸다. 이런 작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유수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냐면 제가 살짝 변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4번 문제로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200에서요. 어떤 제곱수하고 제곱수가 아닌 수를 곱해서 200이 되는 거를 만약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얘는 소인수분해 안 해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루트 200은 요거 아닙니까? 그치? 제가 100이라고 쓴 이유는 100이 제곱수지. 그건 이해되시죠? 100이 몇의 제곱수예요? 10의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하지 않고 그냥 10의 제곱을 바깥으로 빼낸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그 예시를 들어볼게. 루트 48 소인수 분해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 4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16에다가 3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거든. 16 제곱수야 아니수야? 제곱수야. 몇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4루트 3이라고 바로 이렇게 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게. 루트 75는요. 3 곱하기 25. 25는 5의 제곱. 그래서 5루트 4. 바로 써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방법은 소인수 분해예요. 소인수 분해지만 이 소인수 분해를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있을 때는 얘가 소인수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도 어렵게 된단 말이야. 그 소인수를 따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안에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소인수 분해하지 않고 제곱수 먼저 루트 바깥으로 빼내는 거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루트 안의 숫자를 점점 작게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3페이지에 3번 33페이지에 3번으로 볼게요. 4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5 2루트 10 마이너스 5루트 4 요거는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를 안쪽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안쪽에 있는 숫자가 루트 바깥으로 빠질 때는 제곱만큼 빠졌어요. 그치? 다시 들어갈 때는 제곱을 해줘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4루트 있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33페이지에 3번이에요. 한번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4루트 2 같은 경우에는 4가 루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4의 제곱을 곱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 16 곱하기 2가 돼서 루트 32가 되는 거지. 소은이 조금 이해어렵니? 미리 배우신 두 분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나머지 두 분은 2번, 3번, 4번 해보시고요. 저 소은이한테 넘겨줄게요. 오! 맞아요. 뭐야, 잘 이해했네. 자, 그러면은 이미 속도 빠르게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2번, 3번, 4번 그냥 다 바로 불러드릴게요. 2번은 마이너스 루트 40입니다. 잘 맞추셨나요? 3번은 루트 40이고요. 4번은 마이너스 루트 70입니다. 계산만 잘하시면 맞으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32페이지 제곱분의 나눗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분의 나눗셈은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나누는 거예요. 아까는 곱했던 거였죠?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루트 b분의 a 해서 얘도 곱셈이랑 마찬가지로 b분의 a를 먼저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아까 곱셈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전체를 제곱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럼 루트 a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2번. 루트 b분의 1을 몇 번 곱하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얘는 b분의 a가 돼요. 그치?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제곱을 한 게 아니라 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루트를 여기다 각각 씌워주게 되면은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곱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루트 b제곱분의 a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지금 완전 제곱수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 이용하여 루트 b제곱분의 루트 a라고 써도 상관없다. 그럼 이때 얘들이 약분해서 b분의 루트 a로 남게 되는 거예요. 즉 제곱이 되어 있는 숫자는 항상 루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음 장 3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34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12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12는 실제 루트 12에다가 루트 6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2를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지? 그럼 여기 안쪽을 먼저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촉.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2번 하고 4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3번은 제가 이따 해드릴게요. 시간 30초대로 보겠습니다. 아마 2번하고 4번은 금방 끝날 거예요. 자, 2번 태경아 혹시 몇 나왔니? 그렇지. 4번 윤지 혹시 얼마 나왔니?
그렇지 루트 35. 4번 같은 경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면 루트 7 곱하기 루트 5지? 그래서 루트 35가 나오는 거예요. 얘 나눗셈이 형태지 마십시오. 그러면 4번에 3번 보겠습니다. 4루트 6 4루트 6 나누기 마이너스 2루트 3. 요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들은 그냥 바깥에 있는 숫자들끼리 자유롭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곱셈으로 바꾸게 되면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이 2하고 4는 약분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치? 그럼 우리는 루트 6하고 루트 3만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마이너스니까 2 해주고 루트 3분의 6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이제 루트 1이 아니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6에서 3 나눌 때 2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런 게 루트 2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3에서) 루트 3을 나올 때 지금은 3을 루트 9로 바꾸고 여기서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루트 3이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보이실 거냐면 3이 루트 3의 제곱이지? 그래서 얘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3.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오셔야 해요. 그래야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엄청 바뀌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정석적인 방법대로 계산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숙달이 되도록 꾸준한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5번,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A 루트 B 꼴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계속 제곱수 찾기입니다. 제곱수. 먼저 루트 9분의 5입니다. 루트 9분의 5는 지금 분모가 제곱수예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3의 제곱분의 5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고 이 3의 제곱은 바깥으로 빼줄 수 있다. 그러면 3분의 1 루트 혹은 3분의 루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루트 0.05는요 지금 여기서 얘 상태에서는 제곱수가 안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수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100분의 5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근데 여기서 잠깐 이거 한번 봐봐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순간 혹시 약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분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얘 제곱수 보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분하지 맙시다. 보이는 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얘는 10분의 루트 이런 식으로 봤어야 돼요. 알겠죠? 루트 20분의 1 하는 순간 여러분 귀찮아져요. 자, 루트 98분의 4 요거는 일단 약분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은 약분해도 되죠. 왜냐면 98이 지금 2로 약분하게 되면 49가 만들어지거든. 49는 제곱수니까 아닙니까? 제곱수예요. 그치? 7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7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계산 너무 빠릅니까? 이해돼요 두 분? 소은이 이해되니? 태경이 이해되니? 자 여기서 루트 49분의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됐습니까 소은아? 다른 분들은 다 이해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6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98분의 4를 분모 분자를 나눠서 2하고 49가 되는 거 이해되냐? 여기 그럼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루트 7의 제곱분의 2가 된다는 것도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 7의 제곱분의 2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7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4번은 요거는 소은이가 직접 해보세요. 분모를 x분의 1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x를 했나? 100분의 12 미안합니다. 100분의 12 이거 지금 잘못 쓴 것 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100분의 10이죠. 그럼 이 100이 바깥으로 빠지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루트 12가 소인수분이면 4 곱하기 3이죠. 그러면 4도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겠지? 그치. 그거까지 놓친 뒤 갈자. 요거는 자, 이 12 자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12는 4 곱하기 3이에요. 그럼 4도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10분의 2가 약분이 돼야 되겠죠? 죽겠지? 여기서 선생님 루트 12는 4 곱하기 3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거기서 루트 바깥으로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15 이러면 약분이 되죠. 선생님들. 자, 우리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분수 계산할 때 꼭 신경 씁시다. 어떤 숫자든지 간에 제곱수,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함수가 꼭 길들이세요. 그쵸? 소인수분해 함수가 꼭 길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 약분하는 거 꼭 습관 길들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약분이랑 소인수분해에서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주면서 흔들 거예요. 그거를 잘 신경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34페이지에 그 6번에 해당하는 거는요, 루트 바깥에 있는 걸 루트 안으로 넣어주면서 제곱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 6번 한번 정답 쭉 얘기해 볼게요. 6번 혹시 정답 얘기가 됩니까? 태경아 6번 얘기했니 정답? 네. 그럼 6번의 1번은 루트 4분의 7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왜냐면 3이 안으로 들어가서 9분의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약분 꼭 신경 쓰십시오. 그 다음에 6번의 3번은 루트 25분의 12입니다. 5가 들어가면서 분모는 25가 되고요. 2가 들어가면서 4 곱하기 3,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4번은 마이너스 루트 18분의 25입니다. 약분을 제대로 하셨다면 18분의 25 잘 나왔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3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는 이제 제곱분표에 없는 수의 제곱근의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제곱분표에서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제곱분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했잖아. 근데 다만 제곱분표는 모든 숫자들에 대한 제곱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숫자가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건지에 대한,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해당하는 거에 대한 제곱근만 쓴 다음에 나머지는 이 곱셈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규칙을 이용하여 숫자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 루트 5하고 루트 50이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 5 같은 경우에는 2.236, 루트 50 같은 경우에는 7.0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루트 500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500은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루트 500은 5 곱하기 100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00은 10의 제곱이지. 바깥으로 뺄 수 있지. 그러면은 10 루트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야? 루트 5에다가 10만 곱하라. 따라서 22.36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퀴즈. 왜 루트 50은 왜 안 쓰고 루트 5를 쓸까요? 그러니까 루트 50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다. 왜 이건 안 해요? 소은이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위에 건 이해됐습니까? 얘는 왜 안 쓸까요? 어? 10제곱. 그렇지. 아우 기가 막힙니다. 10의 제곱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건이 아마 학교 시험에 주어지겠지. 그런데 만약에 루트 500을 구하라고 할 때는 루트 50을 쳐도 안 오는 거예요. 10의 제곱꼴만 만들 수 있는 걸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2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루트 5천은 루트 50에다가 100을 곱한 거구나. 그래서 10루트 50이구나. 즉 위에 70.71 이렇게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0루트 0.5 루트 0.5는 이제 요거만 대답해 보시오. 루트 5로 쓰는 게 좋을까요? 루트 50을 쓰는 게 좋을까요? 태경이는 둘 중에 뭘 쓸 겁니까? 루트 50. 그렇지. 아주 잘 파악했어요. 왜냐면 루트 5를 쓰는 순간 10분의 1로 분모를 써줘야 돼요. 그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100분의 1로 써줘야지만 우리가 루트 바깥으로 숫자를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7.071에다가 10분의 1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은 구해보시면 4번 제가 시간 들어볼 테니까 요거 윤지가 한번 보여주세요. 구했습니까? 몇 나오나요? 그렇지, 0.2236이 나온다. 그래서 7번에 4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한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분모의 유리화를 전반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원래 뒤에 있는 이수분의 공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건너뛰고 간단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이유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되면 설명할게요. 분모의 유리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분모에 이제 루트가 들어가는 걸로 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번에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분모에 루트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루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분모에 루트 2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떤 분수는요, 분모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를 곱하면 기존에 있는 분수하고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려면 분자에도 똑같은 a를 곱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분모에 2를 곱하면 분자에도 2를 곱해야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과 4분의 2도 똑같을까? 똑같지. 그거의 원리예요. 그러면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에 곱하진 숫자를 그대로 곱한다. 근데 그 곱해진 숫자 어떻게 결정한다? 얘를 제곱하는 숫자로 결정한다. 그래서 2분의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루트에 대한 답을 쓸 때에는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걸로 판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모르겠다고요?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계산해요. 학교에서 이게 수학계에서는 맞는 표현은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서 하는 거는 원래는 지금 소은이가 이렇게 보기 절레절레 하는 것처럼 원래는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는 말은 상관 안 쓰는 게 맞거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유리화를 해주는 그 배경 때문에 앞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리 계산을 잘해서 정답이 루트 2분의 1이 나왔어도 2분의 루트 1로 써야지만 앞에서 맞다고 지정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대학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공교육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개념책은 35페이지까지 35페이지랑 37부터 38, 37, 3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유형책은요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14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방학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이번 주 수요일이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학원 방학. 금요일에 금요일에 나오죠. 야, 금요일 학원방이죠. 어? 금요일 학원방이죠. 아니에요. 금요일은 나와요.